네, 지난 영상에서 그 동일한 피사체를 동일한 방향에서 또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했을 때 이것이 사진 저작물에 대한 표절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동일한 피사체가 아니라 유사한 피사체를 유사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표절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본 그 상품 카탈로그 사건에 관한 오사카 지방재판소 1995년 3월 28일 판결이 있었죠. 이 판결은 그 동일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그 유사한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에 대해서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라는 사진과 B라는 사진, 이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그 피사체가 동일한 피사체는 아니지만 유사한 피사체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개성이 없는 대체적 상품인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런 그 껌통 같은 거는 이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것이 여러 개 존재하죠. 전부 그 대체적 상품이고, 비록 같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상품이지만은 그 모양이 동일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구별하기가 힘들죠. 이럴 때 이제 그 어떤 사진 작가가 이 껌통을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다른 작가가 같은 그러나 물건 자체는 다른 껌통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두 사진은 결국 다 굉장히 유사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 대체적 상품, 그러니까 개성이 없는 대체적 상품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은 그 차이점을 거의 인식할 수가 없고 거의 동일한 사진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는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것은 그 두 작품이 유사하게 보이는 것은 상품 자체가 대체적 상품이고 촬영 방법이 유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사한 사진으로 보이는 것인데, 그런 그 촬영 방법이라든가 또 상품 자체, 이거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어떤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대체적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상품을 상당히 창작적인 표현 방법으로 연출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그 수박 사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자, 원고의 사진과 피고의 사진은 둘 다 그 수박을 주제, 즉 수박을 소재로 한 정물 사진입니다. 수박 자체는 다른 수박이지만 우리가 수박을 보면은 A라는 수박과 B라는 수박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대체의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A의 사진도 B의 사진도 둘 다 어떤 수박을 소재로 한 정물 사진인데, 이 원고의 사진과 피고의 사진 모두 그 중앙 전면에 놓인 그 반구 형태로 크게 절반으로 쪼개진 수박을 반으로 자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부를 좀 파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반구형으로 수박을 하나 이제 배치를 하고요. 그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작게 쪼개진 6쪽의 수박이 일렬로 이렇게 경사지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 이제 수박 뒤편에 쪼개지지 않은 원구 형태의 크고 작은 다른 수박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수박들이 등나무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 바구니 안에 이런 그 수박과 덩쿨, 그리고 어떤 푸른색의 그 배경 그레데이션, 이런 용지를 사용한 점, 이런 점들을 이렇게 연출을 해서 원고가 사진을 찍었는데, 피고도 비슷한 모양으로 수박을 절단하고 배치하고 그것을 등나무 바구니에 넣고 또 뒤에 그 덩쿨을 배치하고 또 푸른색의 그라데이션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유사하게 이 피사체, 즉 수박을 연출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촬영 방법 자체는 틀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 피사체를 표현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경고등법원 2001년 6월 21일 판결은
이런 피사체 자체에 어떤 특별한 연출이 들어가서 그런 연출을 통해서 피사체가 결정이 되고 대상물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저렇게 보기 좋게 조합하고 배치하는 것에 창작적인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할 만한 그런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피사체의 연출 자체에 창작적 표현과 그 보호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사체를 연출한 부분에 유사한 점이 있다면 또 그것이 실질적 유사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죠. 따라서 그 사진 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은 최종적으로 그 사진에 의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피사체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촬영함에 있어서 발휘되는 어떤 셔터 찬스의 포착, 노출, 음영의 방향 및 정도, 렌즈의 선택, 셔터의 속도, 그리고 현상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바로 이제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피사체의 연출 자체에 상당한 창작적 표현이 있다고 봐서 이 두 옹의 작품과 피고의 작품이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을 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요, 그 사진 저작물에 있어서 피사체의 선택이라든가 조합, 배치, 이런 것도 창작적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비록 이제 그 소재가 된 상품 자체는 대체적 상품이고 그 자체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창작적 표현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0년 3월 18일 선고한 판결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제 둘 다 어린아이들의 뭐 백일 사진이라든가 돌사진, 이런 그 각종 기념 사진을 촬영해주는 사진 작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이제 어떤 어린아이의 주변에 이런저런 뭐 장난감이라든가 뭐 이런 소품을 배치를 하고 그 어린이에게 다양한 포즈를 취하게 해서 사진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피고 사진 작가가 다른 어린아이의 사진을 찍으면서 그 원고 사진에 등장한 소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소품을 배치하고 그리고 또 원고 사진에서 그 어린아이가 취한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포즈를 자신의 촬영 대상인 어린아이에게도 취하게 하면서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원고의 사진에서 나타난 그런 구도는 원고만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진 그런 이제 구도이고 또 기존 사진들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또 촬영 기법도 그 아기들의 그 기념 촬영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 표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자, 이런 이제 판결들을 보면은 사례에 따라서 그 모델의 배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연출, 그리고 그 소품의 배치, 또 그리고 촬영 방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개성적이고 창작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실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뚜렷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진 작가가 이 피사체를 창의적으로 또 창작적으로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연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창작성이 인정될 수가 있고 그 창작성이 피고에 의해서 무단 이용되었을 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창작적인 연출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표절이 부정되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그 사진 저작물과 관련된 표절 문제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판결, 다양한 결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